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쟁합과 투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몽테스키에가 이혼은 선진사회의 필수품이라고 주장했듯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사주구조가 이혼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실전 예문사주를 바탕으로 쟁합, 투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집안 내력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부모님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 윗대에서 이혼을 많이 한 경우는 자손까지 내려오게 되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강의하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혼 확률이 70% 이상, 아니면 50% 이상, 아니면 30% 정도, 이렇게 사주 구조를 보면 이혼의 확률을 수치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밖에도 이제 이혼을 하는 원인 중에서 성격 차이가 많은 부분을 차이합니다. 그 외에도 남녀의 수준 차이.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보다 30% 정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학력 수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자기보다 30% 이상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서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환경, 집안의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도 뭐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이라고 제가 표기해놨는데요. 부부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 이혼을 했는데도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이라든가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탁한 기운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혼과 재혼에서 이 사주 진로학적으로 쟁합과 투합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자, 쟁합과 투합 많이 들어보셨지요? 과연 이게 뭘까요? 쟁합, 경쟁한다, 투합, 질투한다, 투. 여자가 질투한다. 그 다음에 경쟁한다. 자, 그래서 이제 쟁합과 투합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개념 정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쟁합과 투합의 구조는 이혼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어떤 구조인가? 실제 예문사주가 좌측에 40대 여자분, 우측에 역시 지금은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이 여자분과 남자분은 부부 인연을 맺었다가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왜 이혼을 했는가? 이혼의 사주상의 원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재혼이라든가 앞길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개척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솔루션, 해결책까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분의 사주문도 보겠습니다. 정사년, 갑진월, 기유일, 갑자식.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월청간의 간목정간과 시청간의 간목정간 사이에 일간이 있지요. 주인공이 있지요. 본인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여자분은 기토는 양쪽의 정관을 갑기합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여자가 한 집에서 두 남자를 동시에 데리고 살 수가 없지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한 집에서 데리고 살 수가 없다.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쟁합 구조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지요. 기토는 이게 여자입니다. 하나의 두 개의 양, 이 양이 남자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두 남자를 데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월일시 이 월청간에 있는 정간, 이 결혼을 첫 번째 했던 이 남자분과 이혼 확률이 70% 이상이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라든가 이후에 결혼을 하는 이 남자와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야 다시 이 첫 번째 이혼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거기까지도 이따 이제 대운을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여자분의 사주구조는 괜찮지요. 정화라고 하는 인성이 사화의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인성이 뭡니까? 학문 공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배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목정관도 진토에 통근하고 있지요. 이 간목이 물론 자수의 수생목은 잘 안 되지만 월이 진월이기 때문에 간목은 진월에서 가장 잘 자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토가 통근을 하고 있죠. 사화라고 하는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고 진중무토에도 통근을 하고 있다. 자, 월지의 겁재이기 때문에 물론 대체적으로 신약하지만은 일간의 뿌리가 월지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간목도 뿌리가 있고 지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지지의 자유기문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예민할 수는 있는데 물론 내면적으로는 예민할 수가 있는데 자유기문이 있어도 이렇게 자진합이라든가 진유합이라든가 사유합이라든가 합이 많지요. 갑기합 합이 5개, 6개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자유기문이나 묘신기문, 추고기문, 사술기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민함이 감소된다. 덜 예민하다. 친화력이 괜찮지요. 왜? 일간, 비경겁제도 있고 관성도 있으니까 남녀 할 것 없이 대인관계가 무난한 이런 구조입니다. 단사주구도가 쟁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젊어서 일찍 결혼하면 남자복이 없다. 이게 하나 단점이지요. 자, 대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자, 지금 이제 4대운에서 5대운으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인데요. 자, 무신대운에서 이제 기유대운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자, 35대운, 여기서 4오미 대운을 거쳐서, 큰 대운은 30년씩,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지요. 그러면 이 사주의 용신이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는 급하지가 않고 억부용신을 뽑아야지요. 월지가 겁재이기 때문에 금식상이 용신이고 금식상이 이 금이 식신이 용신이지요. 그 다음에 수가 자수, 이 수가 희신이 됩니다. 대운이 35세부터 신유술, 해자축 60년간 95세까지 이제 용신운으로 흐르니까 대운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도 기유일주는 먹을 복이 많지요. 식신을 깔고 있고 지장간에까지 경금과 신금, 식신상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식갑자 일주 중에는 기유일주가 괜찮다. 뭐 무신일주도 괜찮다. 이 지장간에 지지에 식상을 먹을 복을 깔고 있다. 배려심도 좋고. 단 식상을 깔고 있으면 남편보다 자식 우선이지요. 자식을 더 챙긴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이 35세부터 44세 사이에 무신대운, 여기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이 사주 안에. 자, 여기서 갑기합, 쟁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토라고 하는 토, 겁재가, 목극토, 여기에서 이 정관과 싸우게 되지요. 쟁합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 그 다음에 신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로 내려오면 신, 자, 진, 수국이 되지요. 그 다음에 신, 유, 당국이 되지요. 지지가 이제 상당히 금수로 요란하게 가는데, 그래서 네 번째 대운에서 이 무토로 인해서, 그리고 지지의 신금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일단은 여기에 간목정관, 이 간목정관이 날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35세부터 44세 사이에, 그러니까 40세 전후 여기에서 이 간목, 결혼을 했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자, 그러면 45세부터 기유대운은 어떨까요? 큰 변화가 있죠. 왜? 갑기합, 갑비합을 하고 있는데 45세 기유대운에 기토가 오지요. 다시 갑기합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5세부터 54세 사이에 새로운 인연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지도 괜찮지요. 지지가 일단 진유금에다가 사유금까지 되지요. 사유금. 이 사주의 용신이 금인데 지지의 유금이 금을 강하게 불러들이죠. 금이 뭡니까? 식상이 오게 되면 식상은 재성을 끌고 오지요. 이것이 이제 식상생재로가 이제 해서 사회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재물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때 재혼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시청간의 간목정관과 이 대운의 기토가 갑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예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기운이 좀 있고, 화가 조금 약하지요. 왜? 진토가 습토고, 유금도 그렇고, 자수도 꽁꽁한 시간이죠. 그래서 조금 밝고 명랑하면서 주체성도 있고, 덕도 많고, 이러한 그 남자, 즉 청간의 연월일시에 있는 각기 다른 오행이 통근이 된 남자, 일간도 뿌리가 있고, 이런 남자를 45세부터 54세 사이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재혼을 했는데 최소한 3년을 사귀어야 됩니다. 3년을 사귀고 난 다음에 재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반드시 이 대자연은 천지인 3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3대 7의 법칙에 따라서 3년을 사귀고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를 결정을 하되 궁합을 정확히 보고 이 궁합과 맞는 남자를 선택하면은 그 후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남자로 인한 아픔은 이 한 사람으로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55대운의 경술대운은 뭐 갑경충하고 지지에는 진술충을 하니까 그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1, 2, 3, 4, 5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운은 월청간의 갑경충, 지지의 진술충, 월청간과 월지를 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충은 무섭다. 그게 아니라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용신이 와서 갑경충을 해지요. 65세에도 이 용신이지요.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용신이 충을 할 때는 좋은 일이 70%가 발생을 합니다.
진술충은 어떻습니까? 진술충. 자, 이 밭은 진토와 술토는 밭이라든가 이런 땅이지요. 이것은 갈아엎어야만 됩니다. 진술충을 해야 진토의 진중을목이라든가 진중개수라든가 술중정화라든가 일단 술중신금이라든가 지장간끼리 충을 통해서 계고가 된다는 거지요. 목이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묘고가 되지 않고 계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술대운 여기도 괜찮습니다. 신유술 오리지널 용신이지요. 마지막으로 65세부터 신해대운, 임자대운, 해자축으로 가지요. 이 사주에서 수는 희신이 됩니다. 억부에서 희신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금수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말년, 인생의 말년이죠. 여기는 해자축이 뭡니까? 기토일간의 재물이지요. 많은 재물도 말년으로 갈수록 쟁취할 수가 있다. 명예도 사주 자체는 이제 명예라든가 리더십은 좋지요. 작은 거인이지요. 일단 사주에서 아우라는 있다. 자,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대운이 이 35에서 44의 무신대운. 원국에 쟁합이 있는데 대운에서 이와 같이 그 정관을 다시 극하는 무토대운.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힘든, 이게 바로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1년 신축년, 신금은 대단히 좋습니다. 신금이라는 것은 식상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연구하고 발명하고 어떤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활동력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축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불리가 있는데 자축합토, 유축합금,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데 진축파가 다소 부정적이지요. 조우가 축축한데 다시 축토를 만나면 조우에서 불리해지지요. 이렇게 월지가 불리해질 때는 부족한 실력을 채우는 자격증이라든가 학문 공부, 자격증 학위 이런 식으로 이런 명리 공부를 한다라든가 타로 공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명상 이런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실력을 채우는 시기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22년에는 간목이라든가 인목이 투간되지요. 인목이 천간으로 투간되게 되면 직업의 변화가 오지요. 내가 직업을 찾는 형국이지요. 인목 중에 인중간목이 투간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갑기압으로 잡기 때문에 직장의 변화, 직업의 변화. 물론 남자로 볼 수도 있지만은 직업의 변화가 70%. 그 다음에 임수도 괜찮습니다. 이 희신이 수생목을 하면은 이 나무가 물을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23년도 무난합니다. 정제충을 해더라도 이 정화는 열로 작용하지 않고 빛으로 작용을 하지요. 진월이기 때문에, 사오미월이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작용을 하고 통분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개수도 어떻습니까? 개수가 진중개수, 자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제충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묘목은 어떻습니까? 묘진목을 하게 되지요. 묘진목을 하게 되지요. 목이 튼튼하게 되지요. 이제 내가 선택하는 새로운 직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여기서 이제 간목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진토 같은 경우는 양날의 칼인데 진진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24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는 갑기압 쟁합에서 간목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남자일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내년에 인목, 묘목은 남자보다도 직업의 터닝포인트. 24년의 간목은 새로운 남자. 그러니까 올해부터 2, 3년을 부족한 실력을 채우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부족한 실력을 채우지 않으면 여기에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자신의 질량과 같은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토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진토 같은 경우는 일단 월지와 진진형을 짜게 되고 조후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겁이 뭡니까?
믿었던 친구라든가 형제라든가 잘하는 사람과 약간 어떤 배신수라든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일에 좀 주의를 하면 되고 2025년 을사년 사오미 이것은 연천간에 이제 정사 이제 여기가 인성이 되는데 25, 26, 27 저렇게 인성운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학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했던 내공을 채우는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분, 이혼을 한 남자분의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신해년, 경자월, 정해일, 갑진일, 갑진시. 자, 신해. 자, 지금 우리 나이는 이제 51세 정도 됐죠. 50대 초반인데, 자, 천간에 각기 다른 오행이 통근 여부를 보겠습니다. 신금과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없지요. 이 남자분인데, 예. 이렇게 이제 부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한 상태지만은 일간을 봤을 때 일간의 뿌리도 없죠. 정화의 뿌리가 연월일시에 아무도 없죠. 재성의 뿌리도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여기 신금과 경금의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왜? 뿌리가 전혀 없고 일간의 뿌리가 없는 극신약사주지요. 간목의 뿌리만 가지고 있지요. 진토, 해중간목,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의 뿌리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주의 문제점은 해자방국의 자진합수까지 완전히 물난리가 났지요. 물난리가 나게 되면 수다부목으로 인성까지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주가 어떻습니까? 선택을 잘못했다. 본인보다 30% 이상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흔들리죠. 예, 주체성도 부족하고 재물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한량이지요. 이런 사주는 이제 한량사주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이렇게 강하니까, 이제,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관살 혼잡에 수기운이 강하고 화가 그야말로 불이 꺼지지요. 이렇게 수가 강하면 일간이 꺼지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됩니다. 예. 자, 대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세부터 46세 사이에 병신대운이 이 사주의 아주 분기점입니다. 굉장히 힘든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됩니다. 천간에는 갑경충이 되고 지지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 자, 진, 수국이 되지요. 이혼의 원인은 신금에 있다. 이렇게 되면 해자방국, 자진합수에 신자진까지 오게 되면은 정화가 꺼지게 되지요. 인목도 수다부목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도 뿌리가 없고 이렇게 되면 무능력하게 되지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자분의 사주구조에는 쟁합, 남자분의 사주구조에는 여러 가지 이혼의 사유가 정확히 들어있죠. 물론 지금은 을사대운이죠. 을사대운으로 넘어왔죠. 을사대운. 여기는 이제 자월출생이고 이제 이렇게 축축한 사주이기 때문에 사오미 용신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10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번 이런 대운을 만나면 한 번 힘든 대운을 만나면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여기도 앞으로 일단 특히 이 사오미 57세, 67세 대운으로 가면은 일단은 좀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판이 사주 원국이 천간의 뿌리가 일간의 뿌리가 없고 재성의 뿌리가 없고 관성이 난리부르스가 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용신운이 오더라도 크게 발복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혼 재혼에서 요 가운데 이제 요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요것은 쟁합이고 쟁합.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을 하는 것. 자, 반대로 투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투합은 한 남자,
한 남자를 두고 플러스지요. 간목은 양이지요. 두 여자가 질투를 하는 형국입니다. 연, 월, 일시에서 간목일간이 기토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혼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자, 기토일간이 여자지요. 하나의 음이 양을 두고, 두 개의 양을 두고 갑기합, 쟁합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도 쟁합인데 이 구조는 이혼 확률이 70% 이상이고 이러한 구조는 이혼 확률이 50에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갑기합을 짜는 경우, 위에 같은 경우는 70% 이상 이혼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50%에서 70% 정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월 일시에서 간목일간의 남자가 기토, 자, 갑기합을 하지요. 정제와 합을 하는 남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갑기합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남자 일지의 정인 어머니가 있지요. 이 남자의 어머니가 있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갑기합을 하고 있어도 마마보이가 됩니다. 이것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잘하게 되는, 이혼 확률이 50%에서 70%까지 치솟는 경우,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경우는 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월청간의 정제기토와 갑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월지에 사화를 가지고 있죠. 식신이 뭡니까? 이 남자로 말해서 장모님이지요. 이 여자분의 친정 어머니 위에 있지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대릴 사이 비슷하게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처갓집에 입김이 강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이런 경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50% 이상, 이러한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를 보면은 이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이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재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부부가 살다가 이혼, 재혼, 통가의례지요. 자, 이 이혼을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부부싸움입니다. 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다가 화해를 한다고 해도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폭언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이유는 기운은 큰 데 비해서 실력이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부부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부싸움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 부부싸움을 할 때 일단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는데 참을성이 없는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바로바로 쏘아버리니까 부부싸움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전생에 원수끼리 만나게 됩니다. 전생의 원수가 아니면 절대 부부의 인연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만나서 이 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대자연에서 부부의 인연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를 탓하고 헤어지면, 불평불만 탓하고 헤어지면 재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다시 불행해집니다. 자,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부부싸움을 할 때 화를 내거나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말을 하면 잘 해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주가 나빠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주가 나빠서 배우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갖춤이 부족해서 배우자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나의 부족한 영혼의 질량을 채우고, 그러면 내공이 낮아져서 저절로 물리가 터져서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게 됩니다. 억지로 사람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갖추면 거기에 걸맞는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됩니다. 자,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4단계 기간 동안에 상담료와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상담료, 수강료 할인 기간은 이번 8월 8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시나 진로 적성, 아니면 본인이나 이 배우자나 가족들의 사주 진로,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분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시면 한 명 신청하면 다른 한 명은 무료, 추가 한 명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명을 신청하면 나머지 추가 2명은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상담은 이제 전화 상담을 이제 하나고 방문 상담인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 순으로 100명까지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명리적성학 동영상 강의를 이 기간 안에 수강 신청을 하시는 분은 그 수강료의 30% 할인과 가족 4명까지 사주를 무료 전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이나 강의에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일단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바쁜 관계로 신청 문자를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쟁합, 투합에 대한 심산 멘토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